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죠. 2026년에 아직도 현대차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대차의 주가가 왜 갑자기 테크 기업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지난 1년간 시장이 GM 같은 전통의 강자를 보면서 안정적이군 하며 40% 정도 수익을 줬을 때 현대차는요, 무려 100%가 넘는 거의 수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죠. 시장이 현대차를 더 이상 굴뚝 산업의 플레이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파괴적 혁신기업,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한테서나 볼 수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60년 된 자동차 회사의 DNA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열광적인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퍼즐을 어떤 순서로 맞춰나갈지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실제로 펀드를 운용할 때 기업을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 그대로입니다. 감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를 따라서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첫 번째,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시장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가 급등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열광하는 그 새로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특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에 안으면서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가 시장이 현대차에 대해 처음으로 받아들인 핵심 투자 아이디어, 즉 테제, 테시스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챗 GPT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똑똑하게 답을 주는 게 생성형 AI라면 이 피지컬 AI는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물건을 나르고 일을 하는 행동형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조금 커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접근 가능한 전체 시장, 즉 TAM의 판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로드맵을 보면 그림이 명확해지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세계 최고의 몸을 확보하고 이어서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최상급 두뇌를 이식하는 과정, 마치 정말 잘 짜인 각본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잠재 가치, 과연 시장은 얼마로 평가할까요? 흥국증권 리포트가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와서 계산하는 DCF 방식으로 분석한 가치가 무려 66조 원입니다. 현대차 전체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가치를 뒤흔드는 핵심 자산이 된 겁니다. 아니 66조 원이라니 이거 너무 부풀려진 숫자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죠. 그럼 동종업계의 다른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주가 매출 비율, 즉 PSR을 보면 시장이 이 로보틱스라는 산업의 미래에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의 40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이걸 보면 66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진짜 무서운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는 이 로봇 기술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캡티브 우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대차는 전 세계에 깔린 자기들 공장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실험실, 즉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쌓고 로봇 모델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계속 담금질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로봇 회사들은요, 이런 환경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바로 과거 아마존이 내부 부서들 쓰게 하려고 만들었던 AWS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가 된 것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정말 막강한 무기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즉 태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다음 챕터에서 시작되죠. 로보틱스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 안티테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리포트의 한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후속 성장 동력.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공통된 의견, 즉 컨센서스를 넘어서 다음 주가 레벨업을 이끌 숨겨진 엔진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로보틱스가 단단하게 다져놓은 1층이라면 그 위에 하늘을 찌를 마철로는 바로 자율주행, 즉 SDV인 거죠. 제가 보기에 시작은 아직 이 두 번째 엔진의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다 녹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초과 수익, 우리가 찾는 알파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시험대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나올 SDV 페이스카, 연말에 모셔널이 정말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해내는지, 웨이모와의 협력은 또 얼마나 깊어지는지, 이런 마일스톤들이 하나씩 현실이 될 때마다 시장은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새로 꺼내들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술의 정점에는 바로 이 VALA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코딩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비전, 사람 말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랭귀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액션, AI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엔비디아와의 그 끈끈한 깐부 관계를 통해 이 기술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밸류에이션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과연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1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의 PER이 더 이상 GM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그룹에 머물러 있지 않죠. 이미 그 그룹을 탈출해서 업계 최고 프리미엄을 받는 토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보틱스 스토리가 만들어낸 1차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의 아하 포인트입니다.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바로 저 위에 있는 BYD입니다. PER이 무려 17배, 토요타의 밸류에이션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기까지 가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두 번째 성장 스토리를 진짜로 믿어주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다음 레벨로 점프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IPO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주가를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마지막 족쇄까지 풀리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만의 실전 투자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혁의 파도를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명확한 투자 항해도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하게 3단계입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 있습니다. 쉬운 돈은 이미 벌었다고 봐야죠. 둘째, 핵심을 주시해야 합니다. 진짜 수익률 게임은 이제부터 SDV 관련 뉴스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셋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전기차의 거센 공세나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변수는 항상 존재해요. 우리는 예측가가 아니라 대응하는 전략가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 분석 프레임워크가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뉴스 이면의 구조를 보는 힘, 그것이 바로 주식으로 해상 이해하기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